본책만책 제48편 퍼스트 콘택트의 단독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핫한 이슈가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태국 동성결혼 법제화가 드디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 그때 저희가 이제 상원, 하원이 먼저죠. 하원, 상원 통과하고 국왕의 형식적인 승인, 형식적임을 매우 강조하는. 맞아요. 제가 형식적인 승인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4일 마하 바질랄롱콘 태국 국왕이 승인해서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부모 말고 모모 때 이제 그러면 동성 부부에게 입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책 다루면서. 그런데 이 법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입양권과 상속권과 같은 권리를 소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입양도 되고 서로 상속도 되는 거지. 그쵸. 완전 완벽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해지는 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볼 때에는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진짜 완벽인지 아닌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태국에 계신 많은 성소수자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도 어서 뒤쫓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단편인 단독 가져오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퍼스트 콘택트의 다섯 번째 저자인 김단비 작가는 전직 키보드 노동자였고 현직 프리랜서 작가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이텔, 천리안을 넘나들며 다양한 판타지 글을 썼고 이후로도 꾸준히 판타지 소설을 써오다 2023년 새벽의 복사꽃으로 제3회 K스토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편인 단독 가져오겠습니다는 미지의 세계에서 찾아온 외계 생명체와 인류가 뒤섞이는 순간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단편입니다. 이거 약간 외계인은 사실 이용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다 읽고 나서 했어요. 한국 남자 놀리기에 퍼스트 콘택트와 이제 외계인은 이용당한 것 같다. 이것은 정진정명 한남 놀리기. 아, 줄였으면 큰일 나죠. 한국 남자 놀리기의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제목을 읽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읽고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제목을 잘 지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줄였으면 큰일 나는 한국 남성 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를 그려준 것 같아서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계인과 퍼스트 콘택트가 이용당한 것 같다는 의심. 사실 확신인데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량 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에 실린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인물 한 명을 딱 골라서 그 인물에게 아예 몰아버리는 이 전의 이야기는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서사랄까? 세계관 중심적인 이야기였다면 이 이야기는 어 진기한 씨? 진기혜 씨, 진기혜 씨다. 진기혜 씨를 중심 인물로 구축하고 그 인물의 뭐랄까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사실 좀 축소되는 거죠. 비중이 좀 작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 인물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진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한심한 남자. 한심한 남자 줄여서 한남. 한국 남자는 줄였으면 안 되지만 한심한 남자 줄였어도 되잖아요? 한심한 남자 한남. 우리가 진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의 전형이죠. 남자로 태어나서 운 좋게 직장을 잡아서 무능한데도 어쩌다 보니 대통령실에 드나들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다 있을 법한 일이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다. 그래서 보는 내내 어우 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간 잘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선입견이 있는 외계인. 왜냐, 외계인 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혹은 외계인과의 첫 만남 같은 것보다 매일 보는 한남, 한심한 남자죠. 의 지면목을 보는 게 훨씬 읽기 편하달까?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인물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되게 찰지다? 그리고 되게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심한 남자인 진기혜 씨를 서술하는 부분은 저는 정말 블랙 코미디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되게 무겁지 않고 유머러스하고 이 진기혜라는 남자가 벌이는 행동들 그리고 그가 하는 굉장히 어이없고 한심하고 못난 인간의 모습들이 굉장히 풍자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좀 확실히 재미가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문체도 읽기 되게 편한 느낌? 근데도 마지막에 반전처럼 어떤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완벽한 소설의 느낌?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편하게 읽었고, 지금까지 이 퍼스트 콘택트에 실린 단편들 중에 제일 마음 편하게 읽은 것 같아요. 일단 작가님이 재밌게 쓰시려고 노력하신 게 느껴지고, 풍자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작가님이 아예 작정하고 그런 컨셉으로 쓰신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퍼스트 콘택트와 외계인은 이용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포인데, 진기에는 사실 이 여행, 출장을 어떤 본인의 일생일대의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속물적인 시각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되는 느낌이 되어서 약간 좀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삽질한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좀 좋았어요. 약간 재미있는 느낌? 약간 공포 영화에서 가장 얄미운 놈이 가장 먼저 죽은 느낌으로 뭐 어차피 나머지 인류도 곧 그렇게 될 거긴 하지만 그런 결말도 굉장히 풍자의 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확신이 없는 게, 그래서 진기혜 씨가 죽었나요? 아마 죽은 건 아니고 흡수된 거 아닐까요? 도가 없어진 느낌? 아무튼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이 진기혜 씨가 결국은 외계인과 첫 접촉을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하필 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일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외계인은 누군가와 접촉해서 지구인에 대해 파악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만남의 상황을 만든 건데 이제 하필 그가 첫 접촉하는 지구인이었다. 이런 게 너무 그를 약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좀 아쉽다? 저는 좀 내심 그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고 쓰러지길 바랐나 봐요. 그렇죠. 약간 그런 징계보다는 사실 그 옆에 있는 징계 때문에 굉장히 개고생했을 은예 씨 같은 분이 좀 더 의미 있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저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냥 이 징계를 멍청한 사람, 그리고 한심한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쓰러져 없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런 상황이면 진짜 이런 놈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라는 마음도 들고 좀 웃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라일라 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등장인물이 다 적당히 제 역할을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은혜 씨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 은혜 씨가 별다른 대사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사실 그것이 은혜 씨의 큰 의미, 가장 큰 의미였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사를 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한심한 남자와 줄여서 한남이죠. 한다면 하는 여자, 줄여서 한여의 이 대비되는 행동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 그리고 이 결말, 이런 것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작품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데 SF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외계인이 나오면 SF입니다만 뭔 말인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생각했던 퍼스트 콘택트 개념하고는 제일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세님이 생각하신 이 퍼스트 콘택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본책마책을 쭉 해오면서 생각할 때는 어떤 개인이 이 외계의 생물체와 문명과 딱 진짜 접촉하는 그 순간 되게 옛날 영화 E.T. 같은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걸 약간 생각하셔서 이 작품이 거기에 걸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한세님이 생각하시는 그 퍼스트 콘택트에 어울리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때 다뤘었던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이런 작품들이 약간 이런 퍼스트 콘택트에 맞지 않나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독 가져오겠습니다도 그런 느낌의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외계 생물체를
인간이 마주치는 순간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실 때 이게 가장 퍼스트 콘택트스러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근데 SF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건 저도 공감합니다. 약간 SF인가? SF죠. 근데 SF인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라일라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가 진짜 제가 생각했던 퍼스트 콘택트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미묘하다. 이 작품이 SF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동시에 이게 가장, 어쨌든 지금까지는 퍼스트 콘택트라고 느낀다는 점에서 미묘하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재미있고요. 약간 SF의 지평을 넓게 볼 때, 당연히 뭐 SF지. 하지만 뭔가 SF적인 세계관보다는 다른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한심한 남자 골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SF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재미있었고, 이 작가님이 인터넷 기자의 생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작가님께서 뭐 상상하신 건지 경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기자로 설정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드디어 작품에 용산 대통령실이 등장하는구나. 청와대가 아니라. 아휴, 그래서 저는 내심 계속 작품에서라도 청와대가 있길 바랐거든요. 그가 임명되지 않았다는 가상현실이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심한 남자 진기혜 씨가 등장하는 작품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등장하는 게 또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요. 너무,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약간 생기가 돈다. 너무 멋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였다면 진기혜 씨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갔겠죠? 대통령실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단독 가져오겠습니다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두 읽어주셨으면 하는 단편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3주인가 4주쯤 후에 다음 편인 여섯 번째 단편 문녹주 작가님의 창일이 가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리트윗, 리그램, 기타 등등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팟빵의 400명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약간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은 4개월 동안, 3개월인가요? 열심히 남은 3명을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녹음 환경을 바꿔보고 있어요. 조금 음질이 다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